고증이 거의 완벽하다. 연기자가 저렇게 디테일을 잘 잡아내는구나를 이번에 진짜 처음 알았어요. 네, 안녕하세요. M&A 자문역 브리지코드 박상민입니다. 현장의 기술 드라마 어떻게 보셨나요? 1화만 봤거든요. 감탄을 한 부분이 너무 많았어요. 이거 작가님이 되게 디테일이 대단하더라고요. 아, 이 작가님이 조사를 진짜 많이 했구나. 그리고 배우들의, 저희가 처음에 이제 하이라이트를 쳤던 건 이재훈 배우였잖아요. 근데 제가 보다 보니까 그곳에서 그 각 조직에 맞게 직함의 연기를 하시는 분들이 연기자가 저렇게 디테일을 잘 잡아내는구나를 이번에 진짜 처음 알았어요. 작가분은 이제 이승영 작가분인데 네. 뭐 제대로 된 정보들은 좀 많이 노출이 안 되겠지만 네. 이분이 이제 인터뷰를 한 게 있는데 과거 이분이 이제 스타트업 대표를 하셨대요. 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스타트업을 하면서 내가 이 M&A 그거에 대해 좀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 네네. 그래서 이 GP를 하는데 대표 시절 연출이 있던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왠지 이분이 회사 생활을 했었을 것 같아요. 대기업에서. 아, 그래서 저는 그 회의실 장면 진짜 많이 나오잖아요. 그 디테일이 진짜 너무 좋았어요. 약간 트라우마 올 정도로, PTSD 올 정도로 과거의 그 회사 생활을 자꾸 떠오르게 하니까. 드라마를 보면서 잘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나 네. 재밌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 건데 네. 첫 번째로 이제 인물, 네. 캐릭터인데 이재훈 씨가 연기한 전설의 협상가. 인물 소개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어떤 위기나 긴장된 상황에서도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네. 표정 변화가 없다. 소문에는 돈만 밝히는 사이코패스다. 윤준호의 캐릭터가 이제 실제 좀 자문역의 모습과 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셨나요? 금융을, 그러니까 숫자 기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 흔히 말하는 정말 쌍티 같은 사람들이 많아요. 뭔가 기업의 그 실제 스토리나 이런 걸 읽기보다도 숫자를 기반으로 판단을 해야 되다 보니까 당연히 감정이 최대한 배제된 숫자 기반이나 데이터 기반으로 판단을 하는 경향이 정말 많죠. 제가 이재훈 배우를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이재훈 배우가 유독 눈이 정말 진짜 부릅뜨고 연기를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아, 배우가 눈을 어떻게 뜨냐에 따라서 어떤 연기를 할 수 있구나. 근데 항상 판단을 해야 되는 주체이고 상대방을 설득해야 되고 되게 논리적이어야 되고 어느 정도 압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카리스마는 저희 자문역도 그렇고 대부분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연기를 타고나게 잘하신 건 아닌가. 근데 저는 그 연기, 이 주연보다도 조연 분들이 너무 대단한 거예요. 가장 이 드라마를 보면서 감탄할 거는 성동일님 연기를 너무 잘하세요. 그 건설사 대표님이 진짜 판박이 같은 느낌. 얼굴이 까무잡잡하죠. 성동일 배우님이. 내가 볼 때 좀 더 태닝을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사투리 쓰시잖아요. 건설사 쪽 대표님들이 되게 호쾌하세요. 디렉션을 내리는 것도 너무 명확해. 이거 이렇게 해. 이게 아니라 그냥 진짜 명확하게 우리 회사 살릴 수 있어? 없어? 라는 얘기도 하고. 그리고 이 사람의 그 아웃핏도 되게 그 슬림하고, 그러니까 되게 그 건설사 대표님을 진짜 보는 것 같았어. 대표이사의 카리스마도 있고 리더십도 있고 직원들한테 말도 짧게 해. 그래서 성동일 님이 제 기준에서의 거의 고증이 거의 완벽하다. 그리고 대표이사실 딱 한 번 나오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나와 있는 그 돌덩이, 제가 수석 가지고 싶다 했잖아요. 그런 인테리어, 이런 것들이 디테일이 장난 없다. 1화 마지막 때 그 M&A 하는 이재훈님한테 그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이거 최초였잖아. 이미지가 있잖아. 상징성이 있잖아. 더 비싸게 팔아. 11조, 21조에 팔아. 저희가 만나는 모든 대표이사님들이 다 그래요. 모든 대표이사님이 우리가 이제 숫자로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 지금 기존의 대표이사 나오기 전에 다 숫자쟁이잖아요. 11조, 12조 어떻게 메꿀 건데? 라고 하면 숫자로 막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아저씨 딱 와가지고 왜? 팔 수 있어? 없어. 대표이사의 역량과 사실은 그 파이낸스 하는 사람들의 역량이 좀 많이 달라요. 그리고 회의실에도 안 나타나죠. 의사결정 본인이 안 하잖아요. 너네들이 알아서 해,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조직이라는 걸 진짜 잘 그린 거예요. 조직에는 꼭 그런 신복도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전무이사님은 되게 냉철하시고 CFO 컨셉의 T자형 사람이신 거잖아요. 근데 이 반대편 사이드에는 되게 온화한 임원이 한 번 더 계시잖아요. 그 사람이랑은 밥 먹을 때는 반말하죠. 그리고 이제 전무이사한테는 너 이거 해결하면은 대표에서 잘해줄게. 사실상 경쟁 구도 시키는 거죠. 임원들 올라가는 그 과정에 있어서 현장형 인재가 있고, 그리고 조직관리형 인재가 있고, 파이낸스형 인재가 있거든요. 우리 조직에도 여러 가지 스타일이 있잖아요. 그리고 대표이사는 기본적으로 현장형으로 커요, 보통. 그리고 본인이 보통 다 읽어요. 1인 창업부터 쭉 읽어요. 성동일 배우님은 현장형인 거고, 전무님은 파이낸스형인 거예요.
그래서 전무님도 되게 입체적으로 그렸죠. 정치도 되게 잘하고 카리스마도 있고 보이스도 높고 심지어 이 배우의 눈빛도 너무 좋아. 개인적으로 M&A 협상가는 사실은 색깔이 막 많을 수가 없는 캐릭터예요. 그러니까 숫자만 보는 거의 내견 할인하는 거 거꾸로 숫자만 본다는 계산적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인물들은 사실은 재미가 있을 수가 없어. 근데 이제 막바지에 뭐 유골함도 보여주고 뭐 그런 스토리를 보여주긴 하죠. 리포팅하는 사람도 있고 뒤에 앉아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보통 뒤에 앉아있는 분들 속기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 회의 내용을 기록하는 사람들이에요 보통. 근데 거기 이제 인턴은 잘 못 들어가죠. 사실 그 인턴이 들어갈 수가 없는 자리예요. 속기 자리는. 보통 이제 과부장급들 들어가거든요. 임원들이 하는 얘기를 다 기록을 하는 거예요. 레코딩 떠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되게 인상 깊었다. 임원분들의 회의실 말고 M&A 팀의 사무실도 나오죠. 네, 나오죠. 거기 보면은 굉장히 많은 서류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실제 이제 M&A 자문역의 책상에는 어떤 서류들이 이렇게 좀 있길래 거기서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일까? 아마 이 드라마는 회의실이 정말 많이 나올 거예요. 대표이사한테 리포팅하는 그 자리, 대표이사의 마음을 설득하는 그런 행위들이 나중에 나올 건데 어쨌든 간에 그 우리가 숫자를 뽑기 위해서 문서를 되게 다방면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사람은 이 회사를 잘 파악해야 되는 거죠. 회사의 모든 데이터를 다 보겠죠. M&A 자체가 기본적으로 문서를 굉장히 많이 보긴 합니다. 또 인상 깊었던 건 문서도 문서지만 인턴 직원을 채용 면접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네네. 저희 회사가 하루에 한 달에 몇 명씩 신규 채용하잖아요. 자문역들이 지금 저희 회사 계속 커지니까 저희가 하는 질문이랑 거의 똑같아요. 저희가 그런 거 물어보잖아요. 주식 투자하세요? 이거 왜 투자했어요? 이 프로젝트 나중에 성공할 것 같아요. 그래서 실패할 것 같아요. 라고 해서 갑자기 채용 인원을 바꾸죠. 금융을 되게 단조롭게 예를 들어서 각자의 역할이 있거든요. M&A를 하는 역할이 증권 쪽 사람들이 있고 은행 쪽 사람들이 있고 법률 쪽 사람들이 있고 회계 쪽 사람들이 있어요. M&A 섹터에 역량을 가지시면 이분들이 전체적으로 다 파이낸스를 봐요. 근데 각자 역량이 다른데 회계 쪽은 재무제표의 디테일을 되게 잘 봐요. 법률 쪽은 계약을 이행하는 쪽을 되게 잘 보는 거예요. 그리고 증권 쪽은 이거를 이렇게 팔면 어떨까 저렇게 팔면 어떨까 기업을 여기다 떼서 붙이면 어떨까 저기서 붙이면 어떨까라고 하는 기업 금융을 잘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섹터가 장단이 있어요. 저희 회사는 사실은 회계사도 있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 회사는 증권 베이스의 사람들이 훨씬 많죠. 되게 인상 깊은 건 그거잖아요. 마지막에 11조 이거 대출 어떻게 막을 거냐라고 했는데 M&A 팀에서는 건설 팔자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되게 그냥 숫자만 봐서는 CFO 얘기가 맞는 거죠. 그냥 커전 이펙트로 야 우리 못 나가는 거 팔자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M&A 자문역들의 성향이 여러 군데서 오지만 증권 베이스의 사람들은 되게 어쨌든 종합금융이기 때문에 이게 뭘 더 팔아야지 돈을 더 땡길 수 있고 여러 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재훈 님네 팀은 복합금융 하는 팀으로 세팅을 한 거죠. 그래서 그 팀의 구성도 이제 회계를 하는 분의 과장이 있고 맞아요. 정보를 하는 변호사가 있는 거죠. 맞아요. 그 빅딜 그렇게 팀을 꾸리죠. 근데 여기서 디테일이 또 하나 대단한 게 있는데 보통 사자분들 있으잖아요. 회계사, 변호사, 뭐 세무사 많잖아요. 보통 세무사분들은 기업 취직을 안 하고 개업 쪽을 많이 갑니다. 회계사분들은 보통 다 기업 취직을 해요. 변호사분들은 사실은 반반이에요. 개업으로 가시는 분이 있고 기업으로 가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요즘은 기업으로 가는 분들이 훨씬 많으세요. 근데 이렇게 기업을 경험하신 분들은 내가 시장에서 고객을 만나면서 물건을 팔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그 10년 정도 연차가 되면 내가 개업을 해야겠다는 꿈을 항상 마음에 품고 있다가 개업을 하세요. 그분이 개업을 하신 거야. 그래서 사무장 한 분이 있죠, 옆에. 근데 갑자기 고객이 물어보잖아요. 옆에 사람이 뭐 무고죄로 뭐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거기서 무료 자문을 막 다 하잖아요. 옆에 사무장이 탕수육 하나도 사 먹을 돈 없지 않냐 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 디테일도 정말 너무 대단하다. 보통 대기업에 있다가 개업을 한 사람들의 천연적인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서 저는 이게 작가님 혹은 뭐 그 안에서 조사를 했던 누군가가 대기업의 어딘가에서 일을 하지 않았을까. 대사도 정말 좀 고증이 잘 되었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대표님께서 이 드라마를 보시면서 이건 진짜 현장에서 나올 법한 말이다 라고 좀 느꼈던 대사가 있으실까요? 근데 성동일님이 마지막에 그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이 건설로 시작한 회사고 건설을 내가 다 일군 건데 마지막에 너 팔아올 수 있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표이사도 되게 그냥 이상한 대표이사가 아닌 거죠. 진짜 엄청 능력 있는 대표이사를 보여준 거예요. 보통 그런 결정 못하죠. 왜냐면 내가 보통 기업을 내 새끼처럼 보시는 대표님들 많거든요. 이거 내가 일군 건데 내 새끼처럼 보시는 그래 아까워 이런 경우가 많은데 성동일 배우님은 좋은 값 쳐준다면 와이낫 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거죠. 그것도 너무 좋았던 대사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안 좋았던 대사 있어요. M&A는 법인이라고 하는 게 죽는 거야. 그리고 법인이 죽으면 거기는 직원들이 뭐 없어질 거야. 그래서 M&A는 사실은 뭐 죽이고 이기는 뭐 이런 게임이야 라고 설명을 하죠, 인턴한테. 그 표현이 제가 이 드라마에서의 가장 아쉬운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M&A가 대한민국에서 되게 성행하지 않은 큰 이유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적대적 M&A라는 단어가 너무 커요. 돈이 한 푼도 없는 사람이 회사를 뭐 샀다던가 회사가 팔리면 직원들이 불안감으로 해서 막 다 나 잘리는 거 아니야 그러지만 실제로 그러지 않거든요. 우리나라는 직원을 자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M&A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이게 뭔가 뭐 법인을 인격을 죽이고 이런 컨셉은 아니다. 그냥 전략의 일환이다. 투자 유치랑 거의 비슷한 컨셉으로 인지가 됐으면 좋겠는데 아직 그 단어를 표현함에 있어서 너무 아쉬웠다. 우리가 풀어나가야 될 문제인 거죠. 유튜브를 촬영하는 이유기도 하고 M&A가 사실 우리 사회 주변에 어디엔가 있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한. 우리 최근에 뭐 아크테릭스 영상 찍었지만 아크테릭스가 M&A 됐다고 해서 그 회사가 없어지고 이러지 않잖아요. 그래서 기업과 이거를 영속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인 거지. 투자 유치처럼. 사실 경영과 소유가 꼭 붙어 있을 필요는 없거든요. 감사합니다.